안녕하세요. 마을 공동체 회복과 아동복지를 읽어드릴 읽는 시민 이경민입니다. 저는 마을 부모들이 함께 아이를 키우기 위해 만든 부모 협동조합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 글을 많은 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동네에 어떤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간혹 들려오는 아동학대 사건에 마음 아파하고 분노할 뿐입니다.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학대받는 아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일도 받는 일도 더 어려워진 지금 희망제작소는 마을 공동체 회복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합니다. 마을 공동체는 어떻게 힘들어하는 가정과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아이가 중심이 되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려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마을 공동체 회복과 아동복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는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과거부터 엄연히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과 아동 학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를 직접 만났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 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정 수준에서 벗어난 차상위 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만으로는 생활하기가 불가능한데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 아이들은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개인이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 학대나 방임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 대부분은 부모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과 심리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 상담과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 학대와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 육아의 주체는 오로지 부모입니다. 국가가 아동수당을 비롯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과 육아 부담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생활과 육아를 모두 책임지고 있어 육아를 전담하기 어려운 부모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 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가 형성되고 더 나아가 마을 공동체에서 생활과 육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아동 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 동네 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일반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 조직인 융합형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만들어 동네의 아동 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하여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 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 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 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해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 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희망제작소는 마을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 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